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고1 과학, 과학의 기초 1강 과학의 기본량 시작하겠습니다. 1. 시간과 공간. 자연세계. 자연세계란 우리 일상생활 공간에서부터 우주 끝까지 전 범위를 포함합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속의 물질을 포함합니다. 자연세계에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있는데 미시세계는 아주 작은 물체나 그 현상을 다루는 세계입니다. 원자, 분자, 이온 이런 것들의 현상을 포함합니다. 아주 작은 물체나 그 현상입니다. 근데 거시세계는 큰 물체 그리고 그 현상을 다룬다. 동물, 개나 고양이, 사람 그리고 천체, 우주까지 포함한 아주 큰 세계이죠. 그래서 이건 거시세계라고 합니다. 미시세계는 아주 작은 세계라면 거시세계는 아주 큰 세계입니다. 이거를 자연세계라 합니다. 2. 스케일, 규모. 규모는 자연현상의 시간과 공간, 그 크기 범위를 규모라고 합니다. 규모는 시간 규모, 공간 규모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간 규모를 보았을 때 평균 수명을 보면 사람이나 동물의 평균 수명이 다 다르죠. 그리고 적혈구도 120일밖에 안 됩니다. 시간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규모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공간 규모도 평균 크기에서 본다면 적혈구 지름은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 세슘 원자 반지름은 260 피코미터,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아주 미세한 크기입니다. 이런 미세한 범위가 아주 커다란 우주 공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규모의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규모에 맞추어서 측정이나 다른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간과 길이 측정. 시간 측정. 시간은 세슘 원자 시계를 이용합니다. 세슘 원자 시계를 사용하면 매우 정확하고 정밀합니다. 예를 들어서 1초는 세슘 원자 복사선의 진동주기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에 91억 9263만 1770배를 1초라고 정합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측정한 거죠. 이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참고입니다. 그리고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원자나 분자의 운동을 나노초 이하까지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나노죠. 나노초 이하 아주 짧은 시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시간 측정이 아주 정밀해졌죠. 길이를 측정할 때는 허블이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런 걸 이용해서 천체까지의 거리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죠.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영역의 위치를 확인하고 거리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나노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길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길이를 측정할 때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규모가 매우 다양해지고 아주 미세한 규모, 아주 거대한 규모까지 다양해졌고 그래서 자연세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2. 기본량과 단위. 기본량은 자연현상 설명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양인데 7개가 있습니다.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7개가 기본량입니다.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리량이라는 것은 우리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양이라고 했는데 이게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대소관계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그 양을 모두 물리량이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길이, 질량 이런 거 다 물리량이죠. 그리고 이 기본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리량이 많겠죠. 그래서 이 기본량 7개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국제단위계에서 정한 기본량의 단위를 봅시다.
국제 단위계는 System of International Unit, 유니트 단위거든요. International, I, System, S죠. 국제 단위계, SI라고 합니다. SI에서 정한 기본량의 단위는 시간, 길이, 질량, 전류, MKSA라고 주로 했는데 M은 미터의 M, 길이죠. K는 질량 킬로그램의 K, 시간 세컨드의 초, MKSA, 전류죠. 암페어. 점점 현대로 오면서 온도, 광도, 물질량 추가가 된 거죠. 이 7개가 기본량입니다.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에 S를 쓰고 초라고 읽습니다. 길이는 미터의 M,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대문자로 쓰고 켈빈. 도시, 습지 온도 기본량의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량의 단위는 켈빈. 광도는 CD를 쓰고 칸델라라고 읽습니다. 물질량은 몰을 사용합니다.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의 기본량의 단위 기억합시다. 단위 앞에 접두호를 쓰고 있습니다. 접두의 크기를 봅시다. 피코, P는 10-12제곱, 나노, N은 10-9제곱, 마이크로, U를 필기체처럼 내려 쓴 거죠. 10-6제곱, 밀리, M은 10-3제곱, 여기까지는 지수가 마이너스죠. 지수가 마이너스인 것은 10-3제곱은 10의 세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피코는 10-12제곱분의 1이니까 아주 작은 미세한 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볼 때, 위로 볼 때 미리에서 1000분의 1씩 작아지는 거죠. 10-3제곱씩 적어집니다. 미리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크로 마이너스 6제곱, 나노 마이너스 9제곱, 피코 마이너스 12제곱. 이 아래로는 규모가 커지죠. 여기 키로가 빠졌는데 키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이 키로는 10의 세제곱 했습니다. 메가가 10의 6제곱, 기가가 10의 9제곱입니다. 이건 전부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기가가 10의 9제곱, 나노는 10의 -9제곱, 메가는 10의 6제곱,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 메가, 기가. 이 유도량. 유도량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도량과 단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 유도량이 넓이, 부피, 밀도, 속력, 가속도, 힘, 압력, 몰 농도 이 모두 유도량인데 이 유도량은 기본량 7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넓이는 가로, 세로를 곱하니까 길이 단위가 2개죠. 그래서 길이 단위 미터의 제곱.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니까 길이 단위가 3개니까 세제곱미터.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질량은 질량인데 단위 부피, 부피 1에 대해서 질량이 얼마냐? 전체 부피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밀도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에 부피의 단위 세제곱미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국제 단위계에서의 단위 표현 방법입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입니다. 속력은 거리는 거리인데 단위 시간, 시간 1 동안에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그래서 전체 거리를 거리 단위, 길이 단위, 국제 단위계의 미터에다가 시간의 단위 초를 나눠준 미터 퍼 세컨입니다. 국제 단위계에서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1초 동안의 속력 변화입니다. 이 속력의 단위에서 다시 전체 걸린 시간을 나눠줘야 되죠. 초를 나누는 거죠. 나눠주니까 미터 퍼 세컨 제곱이 됩니다. 힘. 힘은 F는 MA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에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 제곱.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이 힘의 국제 단위계 표현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이니까 힘의 단위의 면적을 나눠줘야 됩니다. 압력 P는 S분의 F, 힘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여기에서 분모의 면적을 나눠줘야 되죠. 면적이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미터 하나, 요거 하나 약분되죠. 그래서 이 미터가 분모로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제곱이 나옵니다. 몰 농도는 물질의 양이 몰인데 공간의 전체 부피로 나눠줘야 부피 1당 그 농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몰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유도량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도량이 있죠. 그걸 기본량을 이용해서 조합해서 이렇게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단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길이 단위 센티미터도 있고 밀리미터도 있고 많지만 SI 단위계, 국제 단위계로 표현해라 그러면 국제 단위계에서 정한 7개의 단위 초, 미터,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칸델라, 몰 이걸로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국제 단위계 SI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아래 물리량 중에서 기본량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본량을 기억해 봅시다.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이죠. 그럼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4개는 다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3번. 2번 다음은 국제 단위계 SI의 기본량과 그 단위를 연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시간 초, 길이 미터, 질량 켈빈입니까? 아니죠. 틀렸네요. 온도 도시 틀렸네요. 온도는 켈빈 사용하죠. 전류 암페어 맞습니다. 2개가 틀렸습니다. 3, 4. 3번 시간과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과거와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체크하시오. 과거에는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해서 주로 거시세계의 시간을 측정하고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서 활동, 그리고 물질 크기, 거리 이런 것들을 측정했습니다. 1.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하여 시간을 매우 정확하고 정밀하게 측정한다. 맞습니다. 2.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의 이용으로 물질을 나노 단위로 측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3. 과거에는 측정 기술이 발달하여 미시세계까지 다양한 규모로 측정했다. 과거에는 측정 기술이 거시세계까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죠. GPS를 이용하여 넓은 영역의 위치를 확인해서 이동 거리 측정했습니다. 맞습니다. 5. 레이저 길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길이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한다. 맞습니다. 6. 과거에는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하여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시간과 거리를 측정했다. 틀렸죠. 과거에는 미시세계는 곤란했었죠. 거시세계의 시간, 거리,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런 것들을 주로 측정했었습니다. 4번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유도량에는 부피, 속력, 길이 등이 있다. 길이는 기본량이죠. 부피, 속력은 유도량이 맞습니다. 이건 틀렸네요. 밀도는 기본량이다. 밀도는 유도량입니다. 7개의 기본량 중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밀도는 기본량 중에서 질량과 길이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과 부피는 길이 단위 이용해서 세제곱미터죠.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라, 부피는 유도량, 맞죠? 세제곱미터, 기본량을 이용해서 조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량인 길이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세제곱미터, 맞죠? 마, 기본량의 단위는 유도량의 단위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잘못된 거죠. 이건 틀렸습니다.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없다.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 이용해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본량은 정해진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SI에서는 7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위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마입니다. 이게 되겠죠. 5번.
5번 아래에 있는 유도량의 그 단위를 옳게 나타내시오.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길이 단위의 세 개죠. 그래서 세제곱미터입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인데 단위 시간이니까 전체 시간으로 나누어 줍니다. 미터 per second. 3. 밀도.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그래서 질량인데 단위 부피, 전체 부피로 나누었습니다. 4. 힘. 힘은 Fma 알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5. 압력.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힘은 힘인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입니다. 6. 몰 농도. 보통 질량 농도는 전체 질량을 전 부피로 나눠서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지만 몰 농도는 몰량을 가지고 물질량을 몰로 표현한 걸 가지고 전체 부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죠. 그래서 전체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미터 퍼 세컨드.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 질량은 질량인데 전체 부피로 나눈 것,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힘은 Fma, 질량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죠. 속력의 단위, 여기에다 가속도라는 것은 1초 동안의 속력 변화기 때문에 또 시간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입니다. 그래서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 힘의 단위에서 면적을 나눠주는 거죠. 이 힘의 단위에 면적을 나누어주니까 이 면적을 제곱을 나누어주니까 하나는 약분이 돼버리고 분모에 미터가 남죠.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드 제곱. 몰 농도는 질량 농도가 아니니까 몰 퍼 전체 부피로 나눠준 것 세제곱미터. 이 질량 농도였으면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겠죠. 몰 농도는 몰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6번. 다음은 미지금속의 밀도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결론을 국제 단위계 SI로 표현하라. 기본량 7개로 표현을 합니다. 조합해서 실험 과정 가. 미지금속의 질량을 전자저울로 측정한다. 나. 금속의 부피 측정을 위해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은 후 여기 눈금 실린더가 있다면 이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은 후 금속 조각을 넣기 전 물만 있을 때 부피를 읽고 다시 여기에다가 금속 조각을 넣습니다. 금속 조각을 넣어 가지고 다시 부피를 재니까 조금 더 위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 부피 차를 구하면 금속의 부피가 됩니다. 위 결과를 가지고 미지금속의 밀도를 구한다. 금속 질량이 전자저울로 측정한 게 17.92g이었습니다. 금속의 부피는 나중 부피에서 처음 물만의 부피를 빼버리니까 2ml 나왔습니다. 눈금을 읽고서. 참고로 여러 금속의 밀도 알루미늄 2.7, Fe 철의 7.87, 구리 Cu의 8.96. 이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1ml의 질량 혹은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거든요. 그래서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금속의 밀도를 구하시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전체 질량 17.92g, 그걸 전체 부피로 나눠줘야 1ml당 질량을 알죠. 2ml 이걸로 나누었습니다. 8.96g, ml는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 같기 때문에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의 밀도는 8.96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2. 위 결과를 국제 단위계로 나타내시오. 질량
17.92g이라고 했습니다. g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야 되죠. 국제 단위계는 기본량에서 킬로그램으로 정합니다. 질량을. 1g은 1000분의 1kg이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킬로그램. 그래서 17.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킬로그램입니다. 부피 2ml라고 했습니다.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1cm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미터죠. 그런 게 세제곱입니다. 세 번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2.0 원래 2지만 이렇게 치수 표현일 때는 첫째 자리 0을 표현해야 되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세제곱미터. 원래 센티미터를 미터로 표현해야 돼. 이게 세제곱미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곱미터라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 다음 밀도는 8.96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를 킬로그램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를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국제 단위계는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킬로그램. 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표현하면 1cm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미터니까 세제곱하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하려니까 마이너스 세제곱하고 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을 약분하고 나면 여기에 남는 게 마이너스 3이죠. 분자는 킬로그램이 남는데 분모는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의 10의 세제곱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96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되겠습니다. 이게 국제 단위계입니다. 길이 단위로는 미터, 질량 킬로그램 이렇게 표현해야지 국제 단위계가 되는 것이죠. 3번 위 자료를 참고하면 이 금속은 무엇인가? 밀도가 8.96이 나왔습니다. 8.96은 여기 있는 구리죠. 그래서 이 금속은 구리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